커뮤니티 막 찾아보니까 네. 똥 싸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드레스룸이랑 특히 드레스룸이랑 팬트리 천장 이런 데다가 똥 냄새나서 못 해먹겠다 막 욕 날라고 막 똥을 왜 이렇게 싸놓냐고. 이거는 모든 드레스룸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드레스룸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구석진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쌌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아니 왜냐면은 워낙 많은 평소에 공정이.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신축 현장의 화장실 문제가 이건 걸려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재밌는 얘기 해야죠. 네, 네. 진짜 이게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처음에는 약간 느낄 정도로 신축 현장 아마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신축 현장에 맞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도배하러 들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커뮤니티 막 찾아보니까 네. 똥 싸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드레스룸이랑 특히 드레스룸이랑 팬트리 천장 이런 데다가 도배를 하러 가면 똥 치우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똥 냄새나서 못 해먹겠다 막 욕 날라고 막 똥을 왜 이렇게 싸놓냐고 너무 공감하고 있는 것 이런 같은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너무 웃었던 게 제가 대전의 한 아파트의 신축 현장을 갔는데 네네. 이거는 모든 드레스룸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드레스룸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구석진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혹여나 네. 거기서 일을 보고 있어도 사람이 들어와도 드레스룸까지 뭐 다른 공정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처리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페인트가 이미 다 그러니까 시멘트 다 있잖아. 이제 그래도 이게 보면은 그래도 양심적인 것 같아. 종이 한 장을 깔아놓고 박스는 깔아놓고 싸더라고 보니까. 네. 아니 그럼 이게 네. 뭔가 이렇게 싸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날거리 네, 그냥 딱 보면 보여요 이제. 말이 되나? 와 진짜 미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쌌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아니 왜냐면은 워낙 많은 평소에 공정이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 많은 공정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신축 현장의 화장실 문제가 이거는 걸려 있어요. 왜냐면은 세대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신축 현장은 1층에 이제 각 구역별로 화장실을 만들어놔요. 그래도 나름 수세식으로 잘 만들어놔요. 근데 문제는 도배사들은 보통 맨 위 꼭대기층부터 도배를 하고 내려옵니다. 신축은. 근데 도배가 들어갈 공정 단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뭘 타고 움직이냐? 계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외벽에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그걸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층마다 걸려서 올라오고 사람들 도배만 타는 게 아니니까 꽃마하고 뭐하고 하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이제 25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못할 정도로 급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 대책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층 한 5층 단위로 해서 화장실만 좀 먼저 공사를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아니 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네. 그게 되게 좀 어려운 일인 것도 맞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2차 가공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올려줄 정도면 그걸 가지고 내려가실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건 잘못된 경우인 맞아요. 것 같아요. 살짝 조금 식사 중에만 안 보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분들이다 보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들어가서 이거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그 귀책 사유가 대부분 이런 거는 어디에 귀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잘 모르고 바로 냅다 도배하셨던 분들한테 연락하진 않으실 거거든요. 네. 일단 도배는 붙잖아요. 붙으면은 떨어지면 안 돼요. 물론 네. 띄움 시공해가지고 벽이 이게 그래서 범벅거리는 거, 울렁울렁거리는 그거는 네. 정상이에요. 네. 그거를 만약에 띄움 시공 안 하고 밀착시켜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거 밀착시켰으면 그 사람들 100% 다 후회해요. 옹벽에 모든 우두두두한 게 그대로 나오니까 네. 판판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테두리 사방 팔방 어디든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창가 창틀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도배사들이 가서 이제 손을 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음매가 터지는 부분도. 근데 네. 이거는 꼭 도배사의 문제라고는 못하는 게 또 벽지회사의 문제라고도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도배를 다 해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문을 다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아, 왜냐면은 문을 열어놓으면은 네.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벽지가 빨리는 말라. 그리고 쭈글쭈글한 게 빨리는 펴져요. 원칙은 풀이 먼저 말라가지고 벽지를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으면은 풀이 마르기도 전에 벽지가 먼저 말라요. 겉에가. 그럼 벽지가 수축하게 되면 이제 풀이 말리기 전이니까 벽지가 이렇게 펴지면서 이음매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참 귀책 사유가 어디? 그래도 도배사한테 이게 또 넘어오기는 해. 네, 근데 이제 벽지는 무조건 천천히 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벽지인데 이렇게 나란히 세 폭을 붙여서 벽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 폭 한 폭 색깔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도배사들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오늘 생산된 벽지하고 내일 생산된 벽지하고 똑같은 벽지라고 하더라도 잉크나 습도나 어떤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틀려요. 100% 똑같게 못해요. 이거는 여기 오늘 벽지가 할 게 세롤에 왔어요. 두 개는 같은 날짜고 하나는 다른 날짜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나란히만 안 붙이면 돼요. 아, 나란히 있으니까 눈으로 확 띄는 거지. 네. 똑같은 벽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벽은 요 날짜로 된 걸 붙이고 이쪽 벽은 요 날짜로 된 걸 붙이면 이건 도배사도 못 알아봅니다. 그거는 말씀해주신 세 가지는 그래도 소비자 쪽보다는 네. 도배사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이제 벽지 회사 네. 이쪽에 조금 더 있는 그렇죠. 거예요. 소비자의 과실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네. 실제로 러닝되고 있는 네. 제품들 중에서 네. 그 시공성이 좋은 벽지는 세 가지만 세 가지.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어디 거 이렇게 편드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제가 네, 직접적으로 네. 팩트로 제가 시공을 해봤을 때는 네. 파사드 라인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한벽지의 네. KCC 신한벽지의 파사드와 파사드 안에 월가드라는 라인업이 있는데 아. 그 벽지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해본 것 중에 괜찮았던 거는 이제 개나리 벽지의 프리모. 프리모. 그거 좋았고요. 네. 디아망은 별로. 디아망도 좋습니다. 디아망도 좋은데 이음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아망은 조금 이슈가 또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시공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네네. 있는 거고 네네네. 뭐 어떤 분들도 또 이음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일하는 어떤 작업 스타일로 봤을 때는 파사드나 개나리의 프리모 이런 벽지들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도배가 네. 좀 마무리 단계 공정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약간 좀 뒤치적거리하는 음. 그런 요구도 좀 많이 부당한 요구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축 현장에서는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일반 인테리어 현장, 일반 도배 현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를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4일 날 도배가 들어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천정이 철거업자가 와가지고 그 철거하면서 석고보드가 이게 군데군데 빵꾸가 아니라 그냥 아예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박살나 있고 이렇게 박살나 있고 막 아니 어머님 이거 이 상태에서는 저희 도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철거업자가 가면서 아 이거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비용 추가된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없었대요. 이제 철거업자하고 입주자하고 아니 그 소비자하고의 싸움이 붙은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부셔놓고 가냐, 이건 도배 일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도배사들도 일정이 밀려요. 그럼 다음 일정에 잡힌 사람들은 또 그게 타격이 되고 급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도배사들한테도 피해고 소비자들한테도 피해요. 물론 도배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작업 양이나 공정은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공정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전 공정에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주면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전 공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기가 역량이 안 되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안 돼서 다른 공정에 미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잘 해서 도배 공정에서 할 거예요. 대신에 비용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서로 간의 불화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공정 계신 분들께 정정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네. 마지막 질문으로 벌써. 질문은 사실 아니고 아쉬운 시작? 네, 너무 빠른 것 같아. 이제 도배사라는 이제 매력적인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도배사가 네. 대중들로 하여금 어떤 직업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도배사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그건 저도 느끼고 있고 해외에서는 건설 기술이 상당히 각광을 받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대우를 하더라고요. 많이 해주고 그것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도배라는 기술이 어떤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도배 기술의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앞으로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의사, 뭐 과학자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난 도배사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는 도배라는 기술을 표현을 이렇게 해요. 도배라는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그리고 무너진 나의 삶, 그리고 무너진 나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 도배를 시작했고 이 도배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왔기 때문에 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로 인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정과 그 사람들의 무너진 삶을 네. 또 세워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내 역량 안에서. 그래서 저는 도배의 큰 매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테리어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도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채성 도배사님 모시고 되게 다양한 업계의 뒷담화들을 나눠봤는데요. 저희 인테리어 뒷담화 앞으로 더 이면에 그리고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올 테니까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고 수고하셨습니다.